그때의 그 고통이 끔찍하게 싫었는데 내 애인한테 사랑을 준다고 하면서 애인한테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하고 있다니, 어느 순간 엄마의 말도 똑같은 말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사람들이 몸에 밴 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거 되게 어려운데 뼛속 깊이 새겨진 것들을 희석해 내느라 피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성찰을 하죠. 그걸 해야만 나는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안녕하세요. 상담심리 전문가 앤드쌤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오늘 고민 사례를 다루게 되었죠. 예, 또 지인이 나와 계세요. 네, 영희 씨 사례 무엇이 고민이었죠? 영희 씨가 어릴 때 아빠는 외도로 일찍 안 계셨고 엄마랑 둘이 사셨는데, 이제 엄마가 영희 씨한테 굉장히 의존하면서 영희 씨를 키우셔가지고 지금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이제 그런 수입에 대한 어느 정도 엄마가 보상을 원하시고 계속 성과에 대한 압박을 주셔가지고 영희 씨가 되게 관계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연약한 엄마를 보고 또 자기한테 헌신하는 엄마를 보고 컸는데 계속 바라고 있다면 그 엄마를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 참 그것도 걱정은 되네요. 근데 이제 주된 지금 고민이 그것보다 현재 자기가 연애가 힘들고 관계가 힘들다는 거잖아요. 오늘은 그것을 조금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희 씨가 지금 남자친구랑 한 1년 정도 만나고 있는데 되게 영희 씨를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채워짐을 많이 받고 있어서 행복감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본인이 엄마와의 관계에서 겪었던 엄마의 통제, 그러니까 엄마가 억압했던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또 남자친구한테 하고 있는 본인을 보면서 이렇게 연애를 하는 것이 맞는 건가, 또 이런 고민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남자친구가 채워주고 있는 조건 없는 사랑?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은데, 이분이 느끼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다, 이 부분이 어떤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한 영희 씨의 조건 없는 사랑은, 엄마는 그동안 뭔가 성과를 내주고 엄마가 원하는 걸 해줘야 본인을 사랑한다고 느꼈는데, 이제 남자친구는 있는 그대로 본인이 부족하거나 좋은 모습을 보이거나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본인을 그대로 사랑해주는 것을 보고 이제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느끼신 것 같아요. 엄마가 굉장히 성공지향적으로 아이를 그 강압적으로 막 폭력을 써가면서 공부를 시키고 막 그 좋은 대학을 보낼 때까지 막 부담감 속에서 많이 키운 것 같았는데, 그 친구가 말했던 그 말 중에 늘 그 물속에서 혼자 허우적거리고 물속에서 혼자 말하는 느낌이었다. 그것이 사실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주는 느낌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성과를 내야만 내가 사람 노릇을 하고 사랑받을 만하다라는 것이 이 사람 안에 있어 보였는데, 지금의 그 남자친구는 그런 것을 초월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남자친구가 어땠길래 나에겐 조건도 요구하지 않고 그리고 내 말을 자꾸 들어주는 느낌이 났을까? 그 부분에서 좀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영희 씨가 마음속에 간직해 오던 오랜 상처에 대해서 남자친구한테 털어놓은 적이 있었는데, 이제 남자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영희 씨가 많이 아팠을 거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면서 본인에게 의지해도 된다고 따뜻하게 영희 씨를 품어줬다고 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는 본인의 좋은 점만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처가 있는 나까지도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그런 마음을 느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우리는 그 직접 들어서 더 생생하게 느꼈지만, 사실은 자기가 지금까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내가 정말 내 자신이 초라하고 내 스스로도 결핍이라고 느끼는 내 부족함을 괜찮다고 해주는 그 느낌은 되게 강렬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랑을 하고 있는데 이 연애에서의 문제는 뭐예요? 영희 씨가 이제 엄마한테 굉장히 통제를 많이 받으면서 자랐고 뭔가 성과를 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지금 이제 남자친구 또한 이제 본인이 있는 그대로 본인도 사랑해주고 받아들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엄마한테 받았던 그것을 그대로 또 남자친구한테 본인이 가르치려고 하고 잘못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판단하고 하면서 이 관계에서 종종 갈등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 영희 씨가 받지 못한 거, 엄마는 자꾸 조건 있는 사랑을 줬는데 그래서 늘 내가 성과를 내지 않으면 사랑받을 만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취약한 핵심 감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조건 없이 사랑해 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굉장히 수용받는 느낌 속에서 진짜 받고 싶은 사랑을 채운 느낌일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받고 싶은 사랑도 있지만 내가 내 부모의 말투나 생각이나 뭐 모든 사람을 대하는, 사람을 이해하는 그 모든 것이 내가 그대로 내면화된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엄마의 그 모습이 굉장히 싫었는데 내가 그걸 닮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도 통제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굉장히 성찰하지 않으면 내 몸에 밴 대로 습관대로 엄마가 나를 대하듯이 내가 남자친구한테 내가 널 얼마나 아껴서 이러는데 이게 사랑이지 하면서 평가의 잣대를 마구 휘두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굉장히 성찰하지 않으면 내 뼛속 깊이 새겨진 게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근데 되게 폭력적일 수 있어, 때론. 나 너 좋아해서 이러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싫다고 하면, 상대방에게 상처라고 하면 안 하도록 해야 되는 거지, 사실. 겉으로 전달되는 게 사랑으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면 그건 정말 노력해서 극복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데 대인관계 문제는 어떤 거예요? 남자친구한테 보여지는 모습과는 또 다르게 이제 영희 씨가 직장 동료라든지 친구 관계라든지 상대의 문제점에 본인이 굉장히 깊이 공감을 하면서 상대가 스스로 해결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희 씨가 발벗고 나서서 많이 도움을 주다 보니 이제 거기서 스스로 본인이 고갈되는 상황? 이제 이런 것도 고민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타인의 힘듦에 그냥 온몸으로 다 뛰어드는 모습을 갖고 있네요. 그만큼 누구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친밀함을 원하는 것 같기도 한데 내가 도울 수 있는 수준을 구별할 수 없다는 건 사실 경계가 많이 혼란한 거거든요. 상담실에서 이런 고민 되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애착의 유형으로 말하면 혼란하게 크신 분들이 이 문제가 되게 많아요. 부모가 나의 경계를 지켜주지 않고 마구 침범해 들어오거나 나와 자기를 너무 동일시해서 키우면 내가 내 경계를 갖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타인과 경계를 구분하는 거, 그의 문제와 내가 도울 수 있는 지인으로서의 범위를 구별하는 게 되게 어렵고 사실은 뭐 사랑의 마음이지 힘든 사람의 이야기를 무시하지 않고 같이 마음 아파하는 것은 사실 좋은 마음인데 내가 평생 도울 수 있는 정도를 생각하지 못하면 결국 어느 순간에는 내가 고갈되고 멀어져야 되는 힘듦을 또 겪어야 되기 때문에 우린 자꾸 경계를 긋고 내가 지인으로서 평생 도울 수 있는 수준을 자꾸 찾는 건데 결국에는 그 사람의 힘듦에 네가 들어가서 같이 힘들어지는 이제 이 경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상담을 하면서 경계가 좀 생기면 그 문제 뛰어드는 게 아니라 현재 자기를 보호하면서 그를 돕는 방법을 생각해요. 어떤 내담자가 했던 말이 생각나네. 예전에는 친구가 문제 있어 힘들어하면 택시 타고 달려갔대요. 지금은 돈을 입금해주고 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알아봐라. 이게 자기가 그 문제로 뛰어들지 않으면서 그 친구를 돕는 방법을 먼저 생각하게 된 스타일이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계속 경계 긋는 법을 배워야겠죠. 결국에는 부모와의 경험 때문에 그 이후의 대인관계, 친밀한 대인관계, 연애관계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영희 씨처럼 온전하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또 그 온전하지 못한 방법대로 사랑을 하게 되는데 온전한 경험을 못한 분들은 어떻게 잘 사랑을 할 수 있는지 또 여쭤보고 싶어요. 되게 어렵죠, 사실. 뭔가 내가 충만하게 크진 않았다는 것은 추측이 되지만 내 부모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요모조모 따져보기도 어려워요, 사실. 왜냐면 부모가 힘들게 아이를 키운 건 맞으니까요. 그 고생은 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자식으로서의 죄책감은 갖게 되거든요. 온전하지 않고 결핍이 큰 부모였을수록 우리는 더 객관적으로 따져보기가 어려워요. 받은 게 좀 있어야 그래도 좀 따져볼 힘이 있어요. 왜냐면 내 부모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 또 되잖아. 그걸 어떻게 또 받아들이겠어. 결국에는 부모와의 경험이 중요한 이유는 내 최초의 대인관계 경험, 누가 나를 대해준 경험이란 말이죠. 그 경험치로 타인을 자꾸 이해하고 그 경험치로 자기 자신에게 의미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건너뛰고는 대인관계나 성인으로서의 사랑을 주고받는 친밀한 관계, 연애 관계를 하기는 되게 어렵다는 게 이것이 답이죠. 정답이죠. 그래도 내 부모를 이해해 보려고 객관적으로 부모의 부모는 또 어떤 사람이었나? 내 엄마 아빠는 어떤 것을 받았고 어떤 것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키워봤나? 이런 것들을 자꾸 내가 정리해 나갈 때 내 뿌리에 대해서
강점이나 결핍이나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직면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이 정말 정말 슬퍼하지. 왜냐면은 난 이게 진짜 부족하구나. 아까 영희 씨 같은 경우에 엄마의 통제가 그렇게 싫었는데 내가 그때의 그 고통이 끔찍하게 싫었는데 내 애인한테 사랑을 준다고 하면서 애인한테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하고 있다니 와 선생님 저 너무 미쳐버리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선생님 제가 또 그랬네요. 또 그랬네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고치죠? 어느 순간 엄마의 말도 똑같은 말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사람들이. 와 선생님 저 진짜 무섭네요 제가. 그래서 그때 우리 엄마 진짜 무서웠는데 애인이 나를 이렇게 무섭게 보겠네요. 이러면서 자기를 자꾸 희석화시킨다고 할까? 뼛속 깊이 새겨진 것들을 희석해 내느라 피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성찰을 하죠. 몸에 밴 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거 되게 어려운데 그걸 해야만 나는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굉장히 노력해야 돼요. 이 부분을. 잊으면 안 돼. 말씀하신 것처럼 또 영희 씨가 경계가 없는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한테 뭔가 경계를 만들려고 하게 되면 이제 주변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이 영희 씨한테 많이 서운함을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또 영희 씨가 마음이 흔들리겠죠? 이런 상황에서 영희 씨가 어떻게 또 관계를 만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나도 상담 처음 받을 때 친구들이 다 나빠졌다. 너 진짜 뭔가 못된 애가 됐다.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내담자분들도 상담 초기에 선생님 부모님도 저 변했대요. 이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런데 친한 친구나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살고 있다면 물론 그게 내가 주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게 내가 제일 즐겁구나라고 선택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주체적인 선택의 과정 없이 계속 맞추고 산다면 내가 결국 안 행복할 건데 그렇다면 내가 그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어? 그들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행복하지 않은 나 때문에 그들도 괴롭겠지. 내 부모든 내 절친이든 애인이든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평생 줄 수 있는 범위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결국 관계는 어느 순간 깨질 거예요.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하지 않았고 행복하지 않는 정도의 타인을 위함을 얼마나 오래 그걸 지속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주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결국 내가 선택했다라는 책임이 있고 그리고 내가 평생 행복하게 줄 정도를 기준을 가지고 간다면 되게 재능이죠. 남의 아픔에 아파하고 줄 수 있는 여유, 심리적,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 거는 엄청 좋은 거죠, 이 사람한테. 오늘도 쉽지 않은 사연이었습니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에서 꾹꾹 눌러서 내 두 발로 꾹꾹 눌러서 서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